어머, 저 사람 탁구 선수 맞아? 어떻게 된 거지? 파리 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 16강전이 열리고 있는 파리 포르트드 베르사유 경기장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팔이 없는 브라질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경기 후 한국인들의 반응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탁구 국가대표팀 코치 호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팀의 특별한 선수 알렉산드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알렉산드르가 7살 때 탁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어요. 두 팔이 필요한 스포츠를 한 팔로 도전한다는 것, 그것은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오빠를 따라 탁구장에 가서 라켓을 잡았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알렉산드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느 날 그녀의 부모님께 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평범한 백신 접종 후 알렉산드르의 오른팔에 심각한 혈전증이 발생했다고 해요. 의사들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팔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렉산드르는 한 팔을 잃은 채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그녀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놀림, 때로는 따돌림까지 겪어야 했죠. 알렉산드르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딸아이가 매일 아침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울며 떼를 쓰던 모습, 옷을 입을 때마다 긴 소매만 고집하던 모습, 그리고 밤마다 왜 나만 팔이 하나예요? 라고 물으며 울던 모습까지.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알렉산드르는 놀라운 의지를 보였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두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한 손으로 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신발끈 묶기, 단추 잠그기 같은 간단한 일들도 그녀에겐 큰 도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답니다. 저는 이런 알렉산드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했을 상황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어요. 이런 의지와 끈기야말로 훗날 그녀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어요. 7살의 알렉산드르가 탁구장에 들어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한 팔로 어떻게 탁구를 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죠. 그러나 알렉산드르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켓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매일같이 연습하는 알렉산드르를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그녀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 팔로 서브를 넣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체중 이동을 통해 파워를 내는 기술을 터득해 나갔죠. 그녀의 열정과 창의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약 2년 후 9살이 된 알렉산드르는 첫 지역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죠. 한 팔로 치는 독특한 기술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관중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 후로 알렉산드르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기 시작했고 점점 더 큰 대회로 나아갔고요. 11살 때는 브라질 전국 주니어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12살이 되던 해에 브라질 탁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선수 발굴 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알렉산드르에게 이 대회가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전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응원의 말을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회 당일 알렉산드르는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어요. 한 팔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든 그녀의 경기는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예상치 못한 각도의 서브, 빠른 발놀림, 그리고 끈질긴 수비력까지. 알렉산드르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어요.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시상대 맨 위에 선 알렉산드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죠.
이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영입해야겠다고 말이죠. 대회 직후 저는 브라질 탁구협회에 알렉산드르의 영입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한 팔을 가진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한다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재능과 잠재력을 확신했고 결국 협회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알렉산드르는 브라질 탁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12살의 나이로 그것도 장애를 가진 선수로서 말이죠. 이것은 그녀에게도 우리 팀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렉산드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알렉산드르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우리의 첫 번째 큰 목표는 패럴림픽 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 패럴림픽 예선 대회에 참가했을 때 알렉산드르는 국제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각계각국의 뛰어난 선수들과 겨루면서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죠. 첫 대회에서 그녀는 예선 탈락의 쓴맛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런 좌절은 오히려 알렉산드르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매진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서브의 정확도를 높이고 리시브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체력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알렉산드르의 멘탈 관리였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신감을 키웠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그녀는 점점 더 강한 선수로 성장해 갔어요. 2년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알렉산드르는 마침내 2016년 리우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는데요. 브라질에서 열리는 홈대회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죠. 리우 패럴림픽에서 알렉산드르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예선을 통과하고 8강, 4강에 진출하더니 결국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죠. 시상대에 오른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고 저 역시 감격에 겨워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알렉산드르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어요. 다음 목표는 당연히 도쿄 패럴림픽이었죠. 4년 동안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2021년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 패럴림픽이 마침내 개최되었고 알렉산드르는 이번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대회에 임했어요. 도쿄에서 그녀의 경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승장구했죠.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접전을 벌였지만 아쉽게 패배해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비록 금메달은 놓쳤지만 이는 알렉산드르에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녀는 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더 큰 꿈이 바로 올림픽 도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렉산드르의 끝없는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와 함께한 패럴림픽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산드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결심을 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코치님, 저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패럴림픽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그녀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진지했어요. 저는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즉시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알렉산드르가 지쳐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녀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답니다. 1년이 지나고 알렉산드르는 국내 일반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당당히 경기에 임했고 놀랍게도 8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죠. 이 소식은 브라질 전역에 퍼졌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 팔을 가진 탁구 선수의 놀라운 도전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죠.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도 이 소식을 주목했어요. 그들은 알렉산드르의 도전이 올림픽 정신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가 알렉산드르를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한 선수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하는 사례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알렉산드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어요. 코치님, 저희가 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고 우리는 여자 탁구 단체전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의 상대는 강호 한국이었습니다. 경기 전 저는 알렉산드르에게 말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로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참가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석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 팔을 가진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선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죠. 하지만 곧 그 놀라움은 응원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경기는 복식 경기였어요. 알렉산드르와 그녀의 파트너는 한국의 신유빈, 전지희 선수와 맞붙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 선수들의 빠른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에 우리 선수들이 고전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르의 독특한 서브가 상대를 당황시켰고 몇 차례 멋진 득점으로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비록 첫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알렉산드르의 투혼은 대단했어요. 두 번째 세트에서 그녀는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한때 4점 차까지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트를 내주고 말았어요. 단식 경기에서 알렉산드르는 이은혜 선수와 맞붙었어요. 이은혜 선수의 강력한 포핸드 공격에 알렉산드르가 고전하는 듯 했지만 그녀만의 독특한 기술로 맞서 싸웠어요. 특히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서브는 이은혜 선수를 여러 차례 당황하게 만들었죠. 경기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관중들이 점점 알렉산드르를 응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멋진 수비나 공격을 성공시킬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심지어 알렉산드르 파이팅! 이라는 응원 소리도 들렸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팀은 한국에 패배했지만 그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감동의 드라마였어요. 경기가 끝난 후 모든 관중이 일어나 알렉산드르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 선수들도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신유빈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산드르 선수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오늘 경기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알렉산드르도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다면 누구든 불가능은 없어요. 한국 관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 경기는 단순한 탁구 시합이 아니었어요. 이 경기는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 그리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감동의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코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난 후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경기장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제가 코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관중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자국 선수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렉산드르에게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알렉산드르를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 관중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한 한국 관중은 경기장 난간까지 다가와 알렉산드르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드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놀랍게도 이런 반응은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경기 직후 한국의 SNS에서는 알렉산드르를 응원하는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한팔로 세계 최강 한국 선수들과 맞선 용기, 불굴의 의지로 편견을 깨부순 선수 등의 헤드라인이 한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다고 하더군요. 한국탁구협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알렉산드르의 투혼을 칭찬하며 그녀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예의적 제스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알렉산드르는 이런 반응에 감동을 받으며 말했어요. 코치님,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인들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겼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리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알렉산드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패배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한국 관중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선수들의 반응도 감동적이었어요. 신유빈 선수는 알렉산드르를 직접 찾아와 포옹을 해주며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장면은 전 세계 미디어에서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보도되었어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승패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 국적과 장애를 초월한 따뜻한 인류애. 이것이야말로 올림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알렉산드르의 도전은 비록 메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세계인의 마음속에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 관중들의 따뜻한 응원은 제 가슴속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을 연결하는 스포츠의 놀라운 힘 말이에요. 코치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알렉산드르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진정한 챔피언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또한 한국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브라질 탁구 대표팀 코치인 호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브라질의 외팔 탁구 선수인 알렉산드르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선수와 펼쳐진 경기에서 한국인들의 응원을 받고 감동을 받아 울컥하면서 오열을 하였다고 하네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알렉산드르 씨를 계속 응원하며 상대팀인데도 따뜻한 응원 보여준 한국인 관중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